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읽어주는 남자 스윙남 인사드립니다. 스윙남 채널의 모든 영상들은 선택의 생각과 기준을 제시하고 많은 양의 스포츠 분석들을 하나로 모아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2026년 2월 11일 진행되는 국내 남녀농구, 남녀배구 4경기, 12일로 넘어가는 프리미어리그 3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KBL 남자농구 서울 SK 대 고양소노 경기입니다. SK는 현재 24승 15패, 리그 상위권을 지키고 있고 최근 DB 모비스를 잡으며 2연승으로 상승세입니다. 외국인 듀오 톨렌티노가 2경기 연속 25득점, 원희도 골밑에서 더블더블급 활약으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김낙현, 안영준 부상 이탈 가능성으로 백코트 전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 결국 공격이 원희 중심으로 단조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 불안해 보이는 요소입니다. 소노는 최근 3연승, 분위기가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직전 KT전에서 92대 78 완승, 특히 이정현이 31득점을 폭발시키며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나이트, 캔바오까지 가세한 삼각편대 공격력이 수준급이었고 이제도 복귀로 경기 운영이 안정됐고 이기디우스 합류로 골밑 수비까지 보강된 상태로 현재는 사실상 풀 전력입니다. 다득점 경기 흐름 가능성이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WKBL 여자농구 신한은행 대 우리은행 경기입니다. 신한은행은 현재 3승 18패,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최근 5연패, 홈에서는 무려 10연패 중입니다. 직전 삼성생명전에서도 리바운드에서 완전히 밀리며 패배했습니다. 최희샘이 활약하고 있지만 전체 득점 지원이 부족하고 앞쿼터에 급격히 무너지는 뒷심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11승 11패,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직전 BNK전에서는 연장 끝에 승리했는데 무엇보다 김단비가 42득점 폭발하며 전체 득점의 3분의 2를 혼자 책임지면서 최고 에이스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리바운드 장악력과 수비 집중력은 가장 큰 장점이고 원정 성적도 7승 5패로 안정적입니다. 전력 차이가 뚜렷한 매치업으로 김단비 중심의 우리은행이 높이와 수비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V리그 남자부 경기 OK저축은행 대 한국전력 경기입니다. OK저축은행은 현재 14승 13패, 리그 4위로 3위 한국전력을 승점 1점 차로 추격 중입니다. 직전 삼성화재전에서 3대0 완승, 2연승 흐름이고 부산으로 연고지 이전 이후 홈에서 11승 3패, 안방 불패 분위기입니다. 정광인이 공수 중심을 완벽히 잡았고 디미트로프도 최근 38득점 폭발하며 화력이 살아났습니다. 한국전력은 15승 12패, 승점 43점으로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대한항공전 패배로 연승이 끊겼고 공격이 배논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원정 성적도 6승 7패로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한국전력이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 있지만 최근 분위기와 홈 퍼포먼스는 OK저축은행이 확실히 우세하고 접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국내 관심 경기 마지막 V리그 여자부 경기 GS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 경기입니다. GS칼텍스는 최근 정관장과 IBK를 잡으며 시즌 첫 3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3대0 완승, 실바가 26득점으로 여전히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고 유서연, 레이나까지 가세한 삼각편대가 안정적으로 점실도 줄고 홈에서도 8승 5패로 탄탄한 흐름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도로공사를 3대1로 잡는 대이변을 만들며 창단 최다승 타이 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조이가 31득점으로 공격을 이끌고 박은서가 20득점으로 확실한 2옵션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서브가 최대 무기로 도로공사전에서도 서브 득점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다만 원정 성적은 3승 10패로 기복이 변수입니다. GS는 홈 조직력과 실바 중심의 안정감이 강점이고 페퍼는 최근 상위권 팀들까지 잡아낸 서브 화력과 상승세가 무섭고 원정 변수는 있지만 현재 흐름만 보면 페퍼도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고 봅니다. 12일로 넘어가서 세축 프리미어리그 3경기 중 첫 번째 에스턴 빌라 대 브라이턴 경기입니다. 빌라는 4-2-3-1을 기반으로 촘촘한 간격 유지와 빠른 볼 순환이 강점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측면을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는 전술이 효과적입니다. 와킨스는 단순한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 이선 침투를 돕고 부엔디아와 틸레만스가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조율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올라가는 팀입니다. 브라이튼도 같은 4-2-3-1이지만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미토마의 측면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풀백이 올라간 뒤 뒷공간이 크게 노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강한 압박을 받으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공간을 쉽게 허용합니다. 전술 완성도와 홈 응집력을 고려하면 아스톤 빌라가 확실히 유리한 흐름으로 다득점 우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어서 맨체스터 시티 대 풀럼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4-3-3 기반으로 초반 점유율을 잡고 후반에 압박 강도를 극대화하는 팀입니다. 폴란드는 박스 안에서 컷백과 크로스를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결정력이 최고 수준이고 마르무시와 세메뉴가 측면 스프린트로 수비 라인을 깊게 밀어넣으며 공격폭을 넓히고 실바는 하프 공간에서 세컨볼과 컷백 찬스를 노리는 핵심 자원입니다. 풀럼은 3-4-3에서 수비 시 5백으로 내려앉아 박스 주변을 두껍게 쌓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히메네스의 포스트 플레이와 윌슨의 컷인 슈팅이 공격의 중심이지만 공격 패턴이 단조롭고 윙백 복귀가 늦을 때 하프 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 차이가 뚜렷해 보이는 경기로 맨시티가 풀럼을 가두리치고 점수차가 벌어지는 우세 흐름 전망이 유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썬덜랜드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썬덜랜드는 4-2-3-1 기반으로 브로베이의 포스트 플레이와 아당라의 측면 돌파의 공격을 의존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하락세고 가장 큰 문제는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너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카가 빌드업을 맡고 있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커버 범위가 부담이 되고 박스 정면 공간을 쉽게 내주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같은 4-2-3-1이지만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소유권 탈취 후 빠른 전진 패스로 상대를 찌릅니다. 에키티케는 침투로 수비를 흔들고 살라는 컷인 슈팅으로 결정력을 책임지고 중원에서는 맥 앨리스터가 플레이메이커로 결정적 침투 패스를 공급하는 핵심입니다. 전술 완성도와 최근 흐름에서 리버풀이 확실히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지금까지 2월 11일에서 12일 진행되는 국내 관심 경기와 해축 3경기 살펴봤습니다. 수익남의 개인적인 관심 경기고 다루지 못한 다른 경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경기 정보와 분석 요약 및 선택글은 더보기란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 분석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